안녕하세요. 웃는 샘의 글쓰기와 함께하는 ENI 교실 14번째 시간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오늘의 ENI 활동 주제입니다. 쉐어런팅 주의보. 여러분, 혹시 쉐어런팅이라는 말을 들은 적 있어요? 쉐어라는 단어는 공유한다, 나눈다 라는 영어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오늘의 신문 기사를 통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신문 기사를 읽기 전에 먼저 관련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쉐어런트란 어떤 말일까요? 공유를 뜻하는 쉐어와 부모의 합성어입니다. 자녀의 모든 일상을 SNS, 즉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에 올려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부모를 이렇게 쉐어런츠라고 하고 그런 활동을 이렇게 쉐어런팅이라고 해요. 쉐어런팅은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아이들의 사진을 찍고 바로 올릴 수 있게 되면서 시작된 현상이에요. 선생님도 10여 년쯤 아이를 키우면서 카카오 스토리란 곳에 아이의 일상 사진을 올렸던 경험이 있는데 꽤 재밌는 일이기도 했어요. 문제는 이 쉐어런츠들의 행동으로 아이의 사생활 침해는 물론 개인정보 노출로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쉐어런트에 반대하는 부모로서 자녀 사생활을 오히려 감추려고 하는 하이드런츠라는 말도 늘고 있다네요. 쉐어런츠는 SNS가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활발히 참여했던 사람들이라 이들은 낯선 사람과 자신의 생각을 공유하는 데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쉐어런팅을 하지 않는 부모들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죠. 쉐어런팅이라는 말은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에서 처음 나온 말이에요. 가디언은 2013년부터 계속 쉐어런팅의 위험을 언급해 왔어요. 이미 노출된 아이의 정보는 개개인이 통제하기 쉽지 않은데 아이들이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공개된 정보들로 인해서 수년 뒤 곤란한 일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SNS를 조금만 살펴보면 재정 상태가 가늠되고 아이의 동선이 파악되기 때문에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일본에서는 10여 년 전에 쉐어런팅으로 인한 유괴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어요. 정말 무서운 일이죠? 쉐어런팅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에요. SNS를 통해 쉐어런츠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역시 피로감을 호소한다고 해요. 시도 때도 없이 SNS에 올라오는 소식들 때문에 짜증을 내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한국의 육아 관련 쉐어런츠들도 아이의 생년월일, 병원 진료 기록, 아이가 사용하는 유아용품, 아이의 일상생활 사진들까지 자녀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내용들을 대단히 적극적으로 올려놓고 있어요. 이런 활발한 쉐어런츠들에게 낯선 이가 이들의 자녀를 길거리에서 알아보는 일도 흔하다고 해요. 아이의 사생활이 지나치게 드러나는 것은 여러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가유불급 정신이 필요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의 신문 기사를 살펴볼게요. 쉐어런팅 주의보, SNS에 24시간 자녀 일상 중계하는 나라.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소제목을 살펴볼게요. 부모들 쉐어런팅으로 육아 고충 털어내지만 아이의 사적 정보 공개돼 범죄 악용 우려. 자녀 사진을 동의 없이 올려도 되는지 논쟁. 이렇게 쉐어런팅의 장점과 문제점 그리고 논쟁거리가 요약되어 있어요. 아래 내용을 읽어볼게요. 올해 초 아들을 출산한 김모 씨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개인 SNS 계정에 아이 사진을 올린다. 김 씨는 미혼일 때는 그저 나의 일상을 공유했다며 지금은 아기 사진을 올리고 있다. 주변 지인들과 아이 커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고
성장 과정을 손쉽게 기록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다고 말했어요. 이 문단에서는 쉐어런팅 사례의 긍정적인 부분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쉐어런팅 시대를 설명해 놨어요.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자녀의 사진을 올리는 부모들이 늘고 있다. SNS에 아이의 사진을 공유하며 연대감과 공감을 형성하는 것이 현대판 육아의 일상이 되었다. 이제 쉐어런팅이 현대판 육아의 일상이 되었다는 말,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죠? 아래 부분에는 쉐어런치와 쉐어런팅의 개념이 나오고 있어요.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은 이렇게 SNS에 자녀의 일거수일투족을 올리는 부모를 쉐어런치라고 지칭했다. 공유와 부모의 합성어다. 또한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녀 사진을 공유하는 행위를 쉐어런팅이라고 명명했다. 또 그 아래에는 쉐어런팅의 장점과 단점을 설명하고 있죠. 장점은 무엇인가요? 네, 바로 초보 부모들에게 SNS는 자녀의 모습을 기록하고 육아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이란 것이고, 단점은 과도한 쉐어런팅은 아이의 사생활과 초상권을 침해하고 더 나아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육아 스타그램, 맘스타그램, 엄마는 인스타 중. 여러분 인스타그램을 알고 있나요? 사회관계망 서비스 중 하나죠. 그 인스타그램에 대부분 게시되는 내용은 아이의 성장 과정이에요. 아이와의 일상을 모조리 담아놓고 있죠. 아랫부분 읽어볼게요. 만 0세에서 11살까지의 자녀를 둔 부모 중 최근 3개월 동안 SNS에 콘텐츠를 올린 경험이 있는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자녀의 사진이나 영상을 게시한 적이 있다 라고 말한 비율이 86%였다고 해요. 이 중 35.8%는 이 컨텐츠를 전체 공개로 했고요. 너무 많죠? 전문가들은 이런 쉐어런팅의 이유가 육아의 어려움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핵가족 사회로 변화하면서 초보 부모들이 가지는 육아 고민에 대한 정보를 얻을 곳이 아주 적었기 때문이죠. 자녀 양육에 대한 많은 관심에 비해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 같은 관심사를 가진 부모들과 의사소통하고 자신만의 육아 노하우를 게시하는 일이 활발해진 거예요. 부모도 모르게 새어나가는 아이의 정보. 여러분, 쉐어런팅의 문제가 무엇이었죠? 바로 아이의 사적인 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고스란히 노출된다는 점이에요. 검색만 해도 아이의 개인정보, 거주지, 다니고 있는 학교, 자주 가는 곳 등을 쉽게 알 수 있어요. 이를 통해 아이가 유괴나 디지털 성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커지고요. 2016년 EBS 다큐에서 한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SNS 속 아이의 정보를 미리 보고 암기한 어떤 사람이 아이에게 자신이 외운 정보를 말해주면서 친근하게 다가가자 아이는 점차 경계를 풀고 낯선 사람을 따라갔대요. 진짜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죠. 이뿐만이 아니에요. 아이의 사진이 도용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어요. 아이의 사진이 어떤 모르는 제품의 후기에 들어가 있거나 타인의 프로필 사진으로 도용되기도 한대요. 이외에도 아이가 커서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민감한 사진들이 부모의 손에 의해 공유되고 있는 실정이죠. 전문가들은 이런 해결책을 제시했어요. 쉐어런스들이 자신의 행동들이 자녀 인권과 직결된다는 것을 인지하는 게 우선이라고 했죠.
대부분의 아이 사진을 아이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부모에 의해 게시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녀 인권을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쉐어런팅 문제는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본인 의지와 무관하게 공개된 정보들로 수년 뒤 곤란한 일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어요. 유명한 할리우드 배우 기네스 펠트로는 자신의 SNS에 딸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다가 딸의 동의 없이 올리면 안 된다 라는 댓글로 비난을 받았었죠. 그런데 그 게시물을 보고 사람들은 부모의 권리다 라는 입장과 아이도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라는 입장으로 나뉘어 논쟁이 되었다고 하네요. 최근에 세계적으로 쉐어런팅에 관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프랑스에서는 부모가 자녀 사진을 본인 동의 없이 SNS에 게재할 경우 최대 1년 징역에 벌금 45,000 유로를 물어야 한다고 했고, 베트남에서도 5천만 동의 벌금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쉐어런팅에 관한 법적 규정이 없어요. SNS를 통해 실시간 중계되는 아이의 일상, 디지털 공간에 쌓여가는 아이의 모습이 피해가 될 수 있지 않도록 하루빨리 법적 장치를 마련하던지 부모의 인식 변화가 필요할 때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질문 답하기 활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1. 쉐어런팅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오늘 쉐어런팅이라는 의미가 신문 기사에도 여러 번 나왔고요. 선생님이 그 전에도 설명해 줬었죠? 무엇이었나요? 맞아요. 자녀의 일상 사진을 SNS에 올리며 공유하는 것을 의미했어요. 2. 쉐어런팅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무엇이었죠? 네, 육아의 어려움 때문이었다고 했어요. 육아 정보를 서로 나누고 서로 고충도 위로해주며 자신의 육아 노하우를 서로 공유하기도 했어요. 3. 쉐어런팅의 문제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뽑아 말한다면 이렇겠죠? 아이의 사적인 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고스란히 노출. 이것이 바로 아이의 인권 문제와도 연결이 되었고요. 이 문제 때문에 아이가 어떤 위험이 노출됐죠? 맞아요. 유괴나 사이버 범죄 이런 데 노출이 될 수 있었어요. 4. 쉐어런팅에 관련한 다른 나라의 법적 규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오늘 신문 기사에는 베트남과 프랑스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프랑스에서는 부모가 자녀 사진을 동의 없이 올릴 경우에 최대 1년 징역과 벌금 45,000 유로의 벌금이 있어야 된다고 했고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현재 법 개정을 추진 중인데 얼마였죠 벌금이? 5천만 동이나 됐었던 것 같아요. 아주 많죠? 이제 쉐어런팅 주의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오레오 글쓰기로 나타내 보고자 해요. 문제 상황입니다. 기사문에 썼던 내용들 중에서 여러분들 기억나는 거 적으면 될 것 같아요. 지나친 쉐어런팅으로 아이들이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괴 등의 사고에 노출되어 있다. 선생님은 기억나는 부분을 적어보았어요. 그리고 선생님 생각을 적었어요. 우리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아래 쉐어런팅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이의 인권에 관한 쉐어런팅 문제로 부모 교육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여러분들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대로 적으면 돼요. 그리고 이유를 적어주세요. 왜냐하면 쉐어런츠들은 그들이 공유하는 사진 및 영상이 나중에 컸을 아이들에게 큰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잘 모르는 것 같기 때문이다. 선생님은 이렇게 교육이 필요한 이유를 이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사례입니다. 기사문에서 봤던 사례를 선생님 적어보았어요. 실제로 일본에서는 쉐어런팅으로 인한 어린이
유괴 사건이 발생한 적도 있다고 했다. 여러분들은 다른 뉴스 기사나 들었던 이야기를 적어도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제안해 보았어요. 아이든 어른이든 어떤 행동을 할 때 상대방 입장을 생각해야 한다. 자신의 어릴 적 모습이 방방곡곡 떠돈다고 생각해 봐라. 불쾌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선생님이 이렇게 질문형으로 끝내보았는데 어때요? 여러분들은 다 적어보았나요? 오늘은 쉐어런팅 주의보에 대한 뉴스 기사를 살펴보았어요. 이건 무엇보다도 어른들이 조심해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아이들의 인권을 지키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게 어른들의 일이니까요. 다음 시간에는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국어에 대한 주제로 ENI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